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물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게 조선시대에 세운 비석인데 이게 뭐라 그랬나? 서리기 버리는 놈 곤장 80대, 가축 방무하는 놈 곤장 100대. 이런 범죄들이 조선시대에는 헌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경국 대전이 헌법이죠. 거기 보면 쓰레기 버리는 놈, 똥 버리는 놈, 가축 방무하는 놈 전부 다 곤장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안미도, 소나무숲, 이번에 올림픽 한다고 나오면 가리왕산 다 금산입니다. 금산에 소나무 한 그루 도발하면 곤장 100대, 10그루 도발하면 곤장 100대 치고, 이런 놈은 우리나라 살려서는 안 된다. 오랑캐 집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벌이 얼마나 엄한가니까 하멜 표류기 읽어보면 조선에서는 곤장 100대 맞으면 죽는다 해놨습니다. 죽는다. 어떻게 법을 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뭐 쓰레기라는 게 없지요. 특히 산을 아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오줌도 안 넣고 내려왔어요. 똥 넣으면 사들고 내려오고. 그리고 집 짓든지 마을 만들든지 도시 만들든지 전부 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 짓는 걸 보세요. 집 짓는 거. 평야에는 집 짓는 게 아니고 평야는 농사 짓는데, 산 기슭에다 이 집을 짓는데 마을에 비가 오면 땅바닥에 이제 오염이 생기겠죠. 그런 거 처리하려고 둔병을 다 만들었다. 둔병이 많은 데인가? 그 물 모아가 물 처리하는 데예요. 그럼 거기다가 개구리 나와서 알도 낳고 올챙이도 자라고, 또 미꾸라지도 키워가지고, 둔병 키우면 모기 많이 나오겠죠. 미꾸라지 키우면 미꾸라지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벌레들, 잠자리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생물도 살게 하고 물 처리하는 데 그게 둔병이에요. 그걸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 중에 가장 오염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게 논입니다. 강이 흘러가기 전에 논을 만들어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을 만들어둡니다. 숲이 마지막에 오염을 다 걸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 옆에 숲 만드는 그런 관행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어가지고, 북한에 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 있는 데가 어딘가? 강 옆에는 이렇게 나무를 놔뒀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한 식으로. 그래서 북한에 강에 가보면 상상외로 여러분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됐나? 지금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강 옆에는 강을 콘크리트 둑을 만들어가 거기 음식점 들어가죠. 여관 들어가죠. 거기에 빌딩 들어가죠. 도로 만들었죠. 그 위에 또 논 위에 보면 골프장 만들었죠. 골프장 위에 고랭지 채수반 만들었죠. 이거는 물을 근본적으로 마실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옛날에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옛날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집을 지으면 변소가 없어요. 똥 오줌은 그냥 아무 데나 사는 거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르사유 궁전에도 변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건물 벽에 기둥에 막 똥 오줌을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거 똥 더럽다고, 똥 싸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 팻말이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너무 더럽게 살아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 절반의 인구가 20살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20살을 못 살고. 전 세계 전염병이 다 퍼뜨려 놨어요. 물이 워낙에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은 물 마시면 처벌받았습니다. 술을 마셔야죠. 그런데 유럽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나? 성경에는 똥을 어떻게 치우라고 다 써놨죠. 이 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설교 못 들어보셨죠? 시시한 말은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똥문입니다. 똥문. 성문에 분문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죠. 전염병 환자를 다 격리시켰죠.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럽에 하도 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이게 페스트탑을 도시 중앙에다 딱 세워놨습니다. 기념하려고. 그러고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변기를 만들어서 변소를.
이 변수를 만들어놨는데 변수가 흘러나온 똥오줌을 어떻게 했나? 강으로 그냥 다 버렸어요. 강으로. 그래서 테임스강 얼마나 더러웠던지 이게 빠지면 죽습니다. 똥독이 올라가지고. 이 강이 온갖 전염을 다 퍼뜨려가지고, 그리고 똥냄새가 하도 지독해가지고 영국 의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 테임스강 때문에.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산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공장 폐수가 막 들어갔지요. 얼마나 물이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가정에서도 막 그냥 오염이 막 나오죠. 합성세제를 뿌리가 저 강이 저렇게 거품 이런 거 보십시오. 저 강에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 그냥 되겠네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이제는 뭐 화학 비료 쓰고 농약 쓰고, 농촌에서도 막 오염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3천만 종에 이르는 유기화학물질이 돌아다녀가지고 그중에 많은 것들이 유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다 벌어졌나? 일본에는 수원을 먹고 미나마다 병이 걸리고, 카드뮴 중금속 때문에 이따 병 걸리고, PCB 먹고는 저렇게 병이 걸리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1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비소 중독된 상태입니다. 비소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인구의 3분의 1이 비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비소를 먹고 저렇게 암이 생기고 종괴가 생기고, 조금 이런 것만 돈 조금만 써줘도 조금만 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조금 이런 것만 여과시켜도 살 수가 있는데 저거를 못 도와줘가지고, 저런 걸 우리가 적정기술이라고 그러죠. 지금 물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전 세계 23억 명의 인구가 오염된 물 마시고 병들고요. 그 지금 500만 명 이상은 죽습니다. 물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선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물이 모자라가지고 앞으로 30년 안에 전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뭐라 그러나? 물을 지금 블루골드라고 해요. 블루골드.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물 관리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강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수십만이 모이 저렇게 수영하고요. 그냥 마셨습니다. 그냥. 저 물이 어떻게 됐나? 한강 종합 개발하고 난 뒤에는 한강에 들어가는 물이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들어가는 금호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91년에 페놀 사고 나고 난 이후에 30조 원 이상을 맑은 물 대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물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모든 호수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더만은 어떻게 됐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그냥 마시는 분은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해가지고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물 맑게 하겠다고 사대양사 벌렸지요. 하면서 뭐라 그랬나? 물그릇을 키운 만큼 물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온 데 선전 다 했습니다. 온 TV에 선전 다 하고, 여기 가면 다 하고, 버스에 다 하고, 기차 다 하고. 그리고 물그릇을 얼마나 키웠나? 낙동강의 물그릇을 10배 이상 키웠습니다. 10배 이상. 물그릇만 키운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은 95%를 줄였다고 했습니다. 돈을 4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루 처리장 지어가지고. 그러면 정부 말대로 하면 이제 낙동강물은 그냥 마셔야 됩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됐나 물이? 물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더 더러워졌어. 보십시오. 그 전에 저렇게 아름답던 강을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보십시오. 낙동강, 한강, 금강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나? 우리나라 강들은 옛날에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이 강을 둘러보고 한 말이 너무나 강이 아름다워서 감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했던 외국 사신들은 어디다가 안 내렸나? 관광명소로 강을 다녔어요. 강으로. 그렇게 강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강.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 강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녹조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세대강에 녹조가 엄청 끼었죠. 녹조가 끼다 보니까 이제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들어버려 녹조가. 겨울 되니까 강 밑에 깔아앉아 버리고 또 봄이 되려니까 또 가라앉아 썩었던 게 또 떠오르고. 그런데 미국의 톨레도시는 오하이오 톨레도시는 재작년에 수돗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마시지 마라. 식당 문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수를 공급해 줬어요. 왜 그랬나? 그 상수원이 1호인데 5대5 중에 하나 1호인데 1호에 이 녹조가 생겨가지고 이거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녹조를 보니까 우리나라 4대강 녹조에 비하면 녹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떤 녹조가? 낙동강, 금강, 한강. 이 녹조 보십시오. 얼마나 저런 물을 지금 낙동강에서 아직도 사람이 마시고 있거든요. 저런 걸 마시게 되나? 저 녹조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특히 녹조 중에서도 남조류가 유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마이크로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시면 오래 마시면 암이 걸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을 먹고 죽었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은 물론 죽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WHO에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줬는데 음용수는 1ppb 이하라야 된다. 그런데 물고기들을 보니까 그 10분의 1 이하에서도 피해를 받더라 이하였습니다. 근데 1ppb 이하라 했는데 낙동강이 얼마 나왔나? 400ppb가 넘었습니다. 이런 물은 먹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나라 같으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국의 플린트시, 미시간 주의 플린트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령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나? 원래는 5대5 물을 갖다 먹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바로 그 플린트시에 있는 플린트 강물을 갖다 먹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맛도 안 좋고 그런데 불평을 했는데 어린이들 혈액을 조사해 보니까 혈액의 납 농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장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그러고는 생수 공급해버리고요. 그러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여러 막 야단쳤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이런 물을 먹여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는 물은 어떻나? 그 플린트 강이라는 거 보십시오. 이런 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나라 저만큼 아름다운 강이 지금 남아있나요? 우리 강은 어떻나? 강에 물고기들이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낙동강에 어민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지는 못합니다. 없어가지고. 금강, 낙동강 뭐 조개로 다 죽고요. 그러고는 흠빛 이끼벌레라는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죽은 게 저리 깔렸습니다. 강 옆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물고기들이 막 배가 불러가 죽는데 그 배 안에 따보니까 뭔가 이런 기생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생충을 배가 딱 찼어요. 그냥.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물 마시는 사람은 건강과 총기가 있는데 고인물 마시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부었더라. 왜 아랫배가 튀어나왔나? 기생충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기생충 때문에. 그래서 4대강에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전거를 멋지게 타시길래 저도 가봤습니다. 갔더만 비 오고 났는데 자전거 돌아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2바퀴 반을 굴러가지고 죽다가 살아나 죽다가. 유지관리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얼마나 많이 드는지. 생태 공원 만들어가지고 뭐 1000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 붙여놨더라고. 우리가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가 언제 경운기 타고 와가지고 저기 앉아 놀고 갈 시간이 있겠어요? 축구장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농사 짓는 할매가 언제 경운기 타고 와가 축구하고 가겠어요? 요트장 그림이야 너무 근사하지요. 그림이야. 근데 노트장 지금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출입금지. 왜 이게 못하나? 유지관리비가 지금 엄청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유지관리비가 한 1년에 한 250억 원 들었는데 지금 그게 조 단위로 올라갔어요, 조 단위로. 그래 지방정부본을 관리하라.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뭔가 이건 댐을 저는 없애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댐 없애는데 2천억 원밖에 안 든다. 누구 관리하려면 몇 조 원 든다. 그리고 강 옆에 모래를 엄청 쌓아뒀는데 왜 강모래가 왜 강에 있어야지 왜 논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밭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도로 강에 도로 넣어라.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을 그렇게 함부로 손대면 큰 피가 나는 게 지금 플로리다가 모든 강을 인공수로로 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하려고. 그래서 수심 1m도 안 되는 강을 수심 10m로 만들어놨습니다. 배 다닐 수 있도록. 요 강을 이렇게 만들고 요 습지를 이렇게 오렌지밭 아니 오렌지밭. 그리고 공사가 1928년에 끝났는데 공사 끝나자마자 물이 넘쳐가지고 2,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2,500여 명. 그리고 물새가 95%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원래 모습대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는 일을. 돌려주려니까 운하공사할 때보다 돈이 10배가 더 들었어요. 그리고 습지도 옛날 모습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지금 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공사 못 하도록 깨끗한 물법 404조에 딱 명시해놨습니다. 이런 공사는 할 수 없다. 만약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충족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에다 모래 함부로 파내고 댐 짓고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EU도 유럽도 물관리 기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조에 보면 딱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이 법이 발효된 지 15년 안에 원래 모습에 가깝도록 강을 다 돌려줘라. 이게 딱 명시해놨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서 많은 댐들이 지금 폭파됐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1년에 50개 넘는 댐을 지금 폭발해가 1,000개 넘는 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댐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강, 이거 인공적이다. 원래 모습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강에 놀러 많이 오고요. 강 옆에 돌뚝 쌓아놓은 거, 저거 자연스럽지 않다. 다 파업했습니다. 그래 했더만은 강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손을 안 대더라도. 그래서 지금 많은 강들이 유럽에서는 원래 모습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댐을 하나 헐었습니다. 강이 댐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어민들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됐나? 이 강이 순식간에 5년 만에 이 모습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강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계획을 좀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가지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4대강 사업 끝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 만드신 강은 원래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요. 원래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요. 이 흐르는 과정에 홍수 에너지가 약해지고 홍수 막아주고요. 항상 여울이 생기고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을 살려주고 그리고 강 옆에는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는 육지와 강을 연결해주는 통로에 그래서 보십시오. 낙동강이 하룻밤 사이에 저 많은 동물들이 와서 발자국 낸 거 보십시오. 물 마시러 온 거. 고라니 물 마시러 와야 되죠. 개구리 알을 낳으러 와야 되죠. 올챙이 자라면 또 물 밖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강 옆에 둑을 쌓아가지고 올챙이 개구리 하면 강에 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고라니가 물 마시러 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 죽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건 사람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죠? 저 보십시오. 물고기들은 얕은데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어야 알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알을 낳잖아요. 모래가 다 긁어내면 다 없어지면 어디다 알을 낳겠어요, 물고기들이? 물고기 새끼들이 깊은데 새끼들 봤습니까? 깊은 물에. 좀 얕은 데 있죠. 얕은 데가 있어야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이겁니다. 예, 우리는 저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녹조 저렇게 한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수문 열면 왜 괜찮나? 한강에 녹조가 엄청 생겨났는데 신곡 수중부 위에는 그렇게 진한 녹조가 생겼는데 신곡 수중부 하루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흔적도 없었어요. 물만 흐르면 없어집니다. 수문 열어라. 그리고 수문 열고 나면 댐이 왜 필요하나? 강에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대사만 세운 거 그거 흐르라. 그리고 모래 도로 강에다 넣어주라. 그러고는 강을 원래 하나님 만든 그 모습대로 좀 돌려주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홍수나 가뭄은 그 해당하는 마을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다가 모든 강을 갖다가 그렇게 흐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힘센 사람이 혼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를 주신 거예요. 물을 주신 거는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물에 대한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혼자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물을. 그리고 물이라는 게 사람만 쓰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담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욥기 38장.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이가 누구냐? 왜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겠어요? 사람만 먹으라고 물 주는 게 아니죠. 모든 만물이 다 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우리가? 강이라는 건 지금 사람만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강에다가 그냥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물들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죽게 만들고 그래가는 녹조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죽이고 우리 그런 물 먹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다시는 일으키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존중하라.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인용돼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때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을 보면 참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지고 창조주 살리고 그리고 여기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